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으로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가족들 다 자기가 평생 연구하던 자료를 품에 안고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게 갔는데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가지고 품에 안고 있던 그 평생 동안 연구했던 자료를 거기에서 다 짓밟힘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어떤 가족들은 그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고, 빅터 프랭클은 자기의 가족들의 시체, 다른 사람들, 중사람들 틈에 섞여있는 자기 가족들의 시체를 꺼내서 화장장에 불을 이렇게 집어넣는 슬프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수모와 절망과 수치와 그 다음에 고통을 경험을 해요. 거기에서 이 프랭클은 인간의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 거기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책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로우 테라피라는 새로운 어떤 그 정신분석 이론이 나옵니다. 이 책을 선정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너무 어둡고 무겁고 그런 책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몇 가지 메시지를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실현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보내졌다면 보내진 의미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실천해 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삶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실현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곧 실현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실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끝끝내 살아서 그 수용소에서 또 해방이 돼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빅터 프랭클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 의미,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빅터 프랭클이 보니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지경에서도 내가 왜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아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어떤 해방이 된다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자기 삶의 의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고 해서 끝끝내 살아남았고, 삶의 의미가 없이 고통스러운 그 자체에만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더라 이겁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경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의 이야기나 이 빅터 프랭클의 얘기나 같은 맥락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목표들이 철저히 박탈당한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유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뿐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고 싶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든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의 선택,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권리이자 자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자신의 삶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믿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런 하찮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찮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거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어느 날 빅터 프랭클이 노동을 하다가 수용소 안에서요, 해가 저무는 석양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감탄을 했더라는 거죠. 아,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물론 지금 천 환경은 고통스럽고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지만 세상 이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는 것을, 그 노을을 보면서 정말 새롭게 뭔가 생각을 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좌절,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너무나 어둡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것은 자기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진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누가요?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나만이 가진 권리이자 영혼의 자유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고 의미심장한 말이고 우리가 너무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 안에서는
먹는 거, 입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고 모든 활동이 어떤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박탈당했지만 삶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현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들을 겪습니다.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값진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 일시적인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 사실 수용소 안에 있다 보면, 아니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련의 시간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언젠가 그것도 끝이 나게 돼 있고 그런 시기가 오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 그 시기적으로 1년 후에 끝날 것이다, 2년 후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어떤 그 의미가 아니라 언젠간 끝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때를 위해서 난 지금 무엇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미래를 대비한 삶을 어쩐다고요? 네, 포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더라 이거죠. 살아야 할 이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앞에서 니체가 했던 말하고 같습니다. 삶의 의미,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 책은 우리가 1, 20분 혹은 한두 시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평생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첫 번째,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그냥 기계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게 뭐냐 도대체? 각자가 그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서로 한번 공유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지나온 시간 중에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과거 중에서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동할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빅터 프랭클이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는 중에 해가 넘어가는 석양을 보고 세상이 이처럼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절망스러운 일, 뭐 등등의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참 아름다웠다 라고 할 만한 그것이 무엇이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이 있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지, 그 목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왜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지, 그 일에 인생을 왜 걸려고 하는 건지, 그 목표와 거기에 담긴 의미, 그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신다면, 그런다면 뭔가 자신의 삶의 사명과 그 다음에 그 사명이 구체화되는 비전을 뭔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